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또 여자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떠난 인물, 그것도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로 떠난 인물, 애타게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입니다. 자, 사랑이 뭔지도 여인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작자 미상의 가사 상사별곡입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사랑 때문에 울고 싶은 조선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버리고 떠난 힘을 기다리는 여인의 애 끓는 아픔. 작자 미상 가사 상사별곡 해석. 사랑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사랑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목숨까지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상사병이 무섭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분하여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하고 자신이 한없이 불쌍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떠나간 힘을 그리워하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의 가사 상사별곡은 상사가 서로 사랑한 노래란 뜻이죠. 가사의 사음보 연속체의 기본 형식을 유지하면서 중간중간 음보의 추가와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가사의 정형적인 형식은 사음보 사사조인데 후기로 가면 많이 또 변형이 일어나죠. 자, 서리법과 대꾸법, 자연물을 활용하여 독수 공방하며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심정을 잘 보여줍니다. 사랑 노래는 굉장히 많지만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으로 정호승 시인의 강변역에서를 가져왔습니다. 자, 내신 수능 국어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국어는 외우는 것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 공부 필요합니다. 이미 정해진 문제 유형은 2년쯤 기술 수능 학평으로 충분합니다. 문제답 해설하는 수업 10시간 듣는 것보다 스스로 한 편 본문 정리하고 문제 풀어 보아야 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요약지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문, 문제, 답지, 외적 증거, 보기로 된 상황 파악하고 가장 알맞은 답, 최적답을 찾는 것입니다. 교과서 수특수한 본문 중심 학습으로 문장 이해력 키워야 합니다. 문제는 자료입니다. 수능특강 사용 설명서 봐도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자료 최고입니다. 자, 이해의 배경입니다. 자, 이 작품은 12가사의 하나로 12가사는 조선 후기에 대중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가사다 이런 뜻입니다. 남녀 간 연정을 노래하고 있는 대표적 애정 가사입니다. 임과 이별한 후 독수 공방하며 소식조차 없는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서리와 대꾸, 과장, 시의 반복, 자연물의 활용 등 다양한 표현법을 활용하여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에는 양반층의 언어와 서민층의 언어가 함께 쓰이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조선의 양반들이 더 여자들을 많이 첩도드리고 이랬잖아요. 이생도 찾아가고 더 좋아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애정가사들이 남녀간의 사랑을 소재로
임금에 대한 신하의 충절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과는 달리 우리 사민국, 송민국이 대표적이죠. 남녀간의 순수한 연정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입니다. 모든 것은 뭐 기승전결 역군인이 잤다, 임금의 은혜다, 뭐 이런 내용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솔직한 마음을 드러낸 이런 작품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 황진이의 시조, 뭐 이런 시조가 굉장히 또 좋습니다. 한눈에 보입니다. 상사별곡의 의미입니다. 자, 이 작품은 남녀 사이의 연정을 주제로 하는 상사류, 서로 사랑하는 노래라는 뜻이죠. 작품의 전형성을 보여줍니다. 자, 상사류 작품에서 화자는 임과 이별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마음속 울분을 표출하기도 하고 스스로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화자는 변함없이 임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진솔하게 드러냅니다. 시어 식구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동추야 밝은 달이 나옵니다. 오동추야 밝은 달, 이런 옛날에 유행가가 있었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오동추야 밝은 달은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환기합니다. 가을 달이겠죠. 가을에 달을 보니까 임이 더 생각난다는 뜻입니다. 물과 매. 자, 물과 매는 우리 보면 물과 산이 있으면 우리 정철의 시조에도 뭐 구름과 산인가 구름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산과 구름은 임과 나의 장애물인데 요 부분 물과 매, 요거는 앞부분 물과 매는 임과 화자 사이의 사랑의 깊이와 높아짐을 말합니다. 물은 깊고 깊고 산은 높다 높다. 우리 사랑이 물처럼 깊어지고 또 산처럼 높아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초로, 뭐 또는 이슬로도 나온대요. 초로는 이슬입니다. 그죠? 임과 이별로 인해 느끼는 인생의 허무함을 표현합니다. 바람과 고준비 저문 날. 바람 불고 고준비는 내리고 날도 저물고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임과 이별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냅니다. 자, 오동추야와 녹음방초. 요거는 계절감을 드러내죠. 오동추야는 가을이죠. 녹음방초는 아무튼 향기로운 풀, 풀은 그늘 향기로운 풀이니까 이건 아마 봄이나 여름을 나타낼 겁니다.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활용하여 시간의 변화를 드러냅니다. 독수공방 홀로 앉아. 이거는 그 화자의 처지를, 시적 화자의 처지를 바로 독수공방 홀로 앉아 화자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화자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독수공방하며 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임과 사랑할 때는 이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 결혼할 때 머리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하는데 요즘은 뭐 이혼도 많이 하죠. 하루 아침에 임과 이별한 후 홀로 늙어 가고 있습니다. 임과 이별로 인한 외로움을 토로하고 있고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자, 임의 사랑을 또 의심합니다. 그러면서도 임과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감상학입니다. 인간이별 만사 중에 독수공방이 제일 서럽다. 자, 인간의 이별 모든 일 중에 독수공방, 혼자 빈방을 지키는 것, 바로 화자의 처지죠. 이게 제일 서럽다. 상사불견 인의 진정 근이알리. 상사불견, 서로 그리워하지만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워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인의 진정은 참마음이죠. 이 참마음 바로 임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네가 알리, 아무도 모른다. 자, 의문의 형식으로 강조하는 서리법이죠. 이 부분은 인간이별 만사 중에 독수공방, 상사불견, 인의 진정, 근위알리, 화자 처지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맺힌 서름 이렁저렁 허튼 근심 다 후리쳐 던져두고. 자, 맺힌 서름 이런저런 허튼 근심, 괜한 근심들 다 휘몰아서 던져두고
자, 서름도, 근심도 이제 잊어버리고, 자, 자나 깨나 깨나자나 잇몸, 그거는 던져두고라도 잊어두고 버리고, 그거는 차지하고, 자나 깨나 깨나자나 잇못 보니 가슴 답답하다. 자나 깨나 깨나자나 요런 걸 우리 오매불망이라 하죠. 자나 깨나 잊을 수 없다. 잇못 보니 가슴 답답하다. 서러움 근심보다가 님을 못 봐서 가슴이 답답해서 힘들다. 어린 양자 고운 소리 눈앞에 암맘 귀에 쟁쟁. 요 음성 상징어죠. 어린 양자 눈앞에 어리는 님의 모습이다. 그죠? 님의 모습이고 또 고운 소리죠. 시각이고 청각이네요. 암암하고 쟁쟁 이런 거는 음성 상징어입니다. 그죠? 모습이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귀에 쟁쟁한다. 귀에 들린다는 거죠. 요거는 시각적, 요거는 청각적이 되겠죠. 그 눈에 어른거리고 귀에 쟁쟁한다. 저 의태어, 의성어, 요런 걸 음성 상징어라 하잖아요. 자,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듣고 지고 님의 소리, 보고 지고 님의 얼굴. 요 지고는 쉽다는 겁니다. 듣고 싶다 님의 소리, 보고 싶다 님의 얼굴. 이런 걸 우리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는 걸 우리가 대꾸법이라 하죠. 운율감을 느낍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께서 이제 보게 해주셔서, 내가 이제 하느님한테 빕니다. 절대자한테. 이제 좀 임을 좀 보게 해주이소. 자, 여기가 서사인데요. 이별 후 독수 공방의 서러움입니다. 전생차생 무슨 죄로 우리 둘이 생겨났어. 자, 전생과 지금의 생에 무슨 죄로 우리 둘이 생겨났어. 이런 걸 전생에서 차생으로 이어진다. 이런 걸 우리 윤회 사상이라 하죠. 우리 둘이 임과 내가 태어나서 생겨나서 그린 상사 한 대 만나 잊지 말자 백년기야. 자, 그리워하는, 서로 그리워해서, 서로 그리워 상사잖아요. 서로 그리워해서 함께 만나서 잊지 말자 100년 약속을 했는데, 잊지 말고 100년을 지내자고 약속을 했는데, 죽지 말고 한 대에 있어 이별 말자 처음 맹세. 자, 죽지 말고 함께 있어 이별 말자고 처음에 맹세했는데, 100년 계약도 했고 처음 맹세도 했는데, 자, 요거 앞과 이구는 서로 비슷한 구절의 반복, 대꾸법이 되죠. 천금주옥 귀 바뀌고 세상일 불관계하랴. 천금주옥, 천금과 주옥, 온갖 보물은 귀 바뀌고 들리지 않고, 이건 안 들리지고, 세상의 일은 관계없었다. 관심을 두지 않았다. 왜? 당신만 있으면 되니까. 입만 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원 흘러 물이 되어 깊고 깊고 다시 깊고. 근원, 시작이죠. 뿌리가 흘러 물이 되어, 물은 인간의 사랑입니다. 깊고 깊고 다시 깊고, 물이, 우리 사랑이 너무너무 깊어졌다. 그래, 사랑이 깊이죠. 요거는 깊고 깊고 다시 깊고, 요런 거 이제 반복 변조로서 운율감을 주죠. 요런 것도 같고 다르고 같고, 요런 걸 A, B, A 구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랑 모여 매가 되어, 사랑이 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사랑이죠. 높고 높고 다시 높고. 자, 사랑도 너무 높았다. 여기서 물과 매는 사랑의 깊이와 높이, 사랑의 크기죠. 물과 매는 임과 하자 사이의 사랑의 공고함을 드러냅니다. 사랑이 물처럼 깊고 산처럼 높다. 무너질 줄 모르거든 끊어질 줄게 네 알래. 그 무너질 줄 몰랐다. 높은 매가 무너질 줄 몰랐고, 자, 냇물이 끊어질 줄 사랑이 몰랐는데 그게 끊어질 줄 누이 알래. 세리법이죠. 자, 아무도 몰랐다. 우리 이 사랑이 이렇게 끊어질 줄 몰랐다. 앞에서 물과 산을 사랑에 비유했고 그에 맞는 서술을 사용했다. 그죠? 요 무너지고 끊어질 이렇게 했잖아요. 산은 무너지고 끊어지는 물이 끊어진다고 했다는 거죠. 화웅조차 시샘하고 귀신조차 휘진다. 화웅은 조물주입니다. 시샘하고 귀신도 휘진다. 방해한다. 자, 조물주와 귀신이 이별의 원인이다. 이 말다. 그죠? 조물주와 귀신이 이별의 원인이다. 이런 것도 이제 대꾸법이죠.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면 당연히 운율감이 생깁니다. 일조난군, 하루아침에 난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니 끊어지니, 하루아침에 난군 이별하고 소식조차 끊어졌다. 오늘이나 기별 올까 내일이나 사람 올까. 아무리 기다려도 이것도 오늘이나 기별 올까 내일이나 사람 올까. 비슷한 구절의 반복, 대꾸법입니다. 만약에 내용이 반대되면 뭐가 됩니까? 그거는 대조법이 되겠죠. 기다린 지 오래더니 무정세월이 절로 간다. 무정한 세월이 절로 간다. 그리고 오랫동안 내가 기다렸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 소년 청춘 다 보내고 옥빈항한 공로로다. 소년 청춘, 젊은 청춘 다 보내고 옥빈홍하는 옷같은 귀민머리, 요거 귀민머리입니다. 옷같은 귀민머리와 붉은 얼굴, 아름다운 모습이죠. 공로로다. 헛되이 늙는다. 젊은 시절 다 보내고 헛되이 늙었구나. 늙음에 대한 한탄이 나타나죠. 오동추야 밝은 달에 밤은의 수위가며, 오동추야, 오동잎 떨어진 가을밤이죠. 계절감이 나타납니다. 밝은 달에 밤은의 수입기에 가며, 자, 밤이 깊으면 어떻겠습니까? 임생각이 더 나겠죠. 그래서 더욱 그립다. 그리움에 한게 됩니다. 이 달 보니까, 밝은 달을 보니까 더 그립다는 거죠. 녹음방초 저문 날에 해는 의 들이건, 아까 가을이었는데 녹음방초는 푸르게 으거진 그늘과 꽃다운풀, 여름이죠. 가을에서 여름으로 시간이 흘렀다 그죠. 해는 의 들이가노. 여러분들 해는 천천히 간다. 자, 젊은 시절이 이제 젊은 저문 날에 녹음방송 저문 날에 요거는 젊은으로 보는 게 더 좋겠다 그죠. 젊은 시절 젊은 날에 왕성한 울창한 숲에 해는 어찌 들이가노. 녹음방송 왕성해도 또 이미 생각난다. 계절은 변했지만 시간이 흘렀지만 임은 없다. 대꾸법이 됩니다. 앞구와 뒷구가. 이내의 상사 알으시면 임도 응당 느끼리라. 이내의 그리움 알면 임도 당연히 느끼리라. 모르마 도둑놈이죠. 독서공방 홀로 앉아 반야잔 등을 벗을 삼아. 빈방을 혼자 지키죠. 화장이 젖이고 반야잔 등 밤중에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등불이고 이건 잔자 꺼진다는 겁니다. 밤중에 꺼져가는 깃불,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밤이 깊었다는 거죠. 밤이 깊도록 이 등불을 벗을 삼아. 일촌광장 썩은 물이 솟아나니 눈물이라. 자, 일촌광장, 내 속이 강과 창자죠. 내 속이 다 힘들어서 썩었다. 그 썩은 물이 솟아나니 그게 바로 눈물이다. 내 눈물이 난다. 임에 대한 사랑과 원망이 되겠죠. 가슴 속에 물이 나서 피어나니 한숨이라. 가슴 속에도 물이 나서 한숨이 된다. 자, 임에 대한 사랑입니다. 전부 다 임에 대한 사랑입니다. 눈물이 바다 되면 배를 타고 아니 가랴. 눈물이 바다가 되면 배를 타고 갈 것이다. 가랴. 의문형으로 강조하니까 서리법이 되겠죠. 한숨 끝에 불이 나면 임의 옷에 당기리라. 내가 이런 한숨 열불이 나죠. 임의 옷에 붙이리라. 자, 임의 옷에 불 내겠다. 이거는 님에게 내 한숨을,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사민국 송민구에도 이런 구절 나옵니다. 교태개워 웃던 웃음 생각하니 목이 낸다. 교태개워, 교태를 부리던, 아양을 부리던 태도, 교태를 이기지 못해 웃던 웃음, 서로 웃었죠. 임과 함께 한때 웃었습니다. 그때 생각에 목이 맨다. 지금 혼자잖아요. 지척동방 천리되어 바라보니 암암하고, 지척은 가까운 거리죠. 신방이에요. 이건 신방입니다. 신방에 함께 있었는데 천리 거리에 떨어져 있으니 거리감이다. 그죠? 가까운 신방에 같은 방에 있었는데 지금 천리 거리를 바라보니 암암하다다. 아른아른한다. 깜깜하다다. 생각도 잘 안 한다. 이런 거죠. 만첩천이를 그려낸들 한 붓으로 다 그리라. 만첩천이는 만명의 첩과 천명의 여자. 요거는 뭐 아름다운 이모의 모습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이모의 모습을 그려본들 한 붓으로 다 그릴 수 없다. 서리법입니다. 날개 돋친 학이 되면 날아가다 어찌 아니가라. 내가 날개 돋친 학이 되면 임에게 날아가고 싶다.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고 싶다. 임에게 가고 싶은 시적 화자의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산은 첩첩 고개 지고 물은 중중 흘러가는데 요 부분은 자, 산은 첩첩하여 고개가 되고 물은 중중 거듭거듭 흘러 근원이 되니 요거는 앞에 산과 매와 물과는 좀 다르죠. 임과 나 사이의 장애물입니다. 요거는 임과 나 사이의 장애물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임과 나 사이의 거리감을 드러냅니다. 천지인간 이별 중에 날 같은 이 또 있는가? 없다는 거죠. 세상 인간에 나 같은 이별은 없다. 요 서리법입니다. 꽃은 피어 절로 지고 해도 다 저물 걷다. 꽃도 지고 해도 저문다. 초로 같은 인생, 초로는 이슬이죠. 풀잎의 이슬 같은 이내 인생 무슨 죄로 목숨인가? 죽지도 못한다. 그 나는 허무감이죠. 내가 이슬 같은 존재구나. 허무감 직유법입니다. 나는 죽지도 못한다.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슬픔입니다. 바람 불어 굳은 비와 구름 끼어 저문 날에 바람도 불고 굳은 비도 내리고 구름도 끼고 자기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바람 불고 비 내리는 구름 끼고 어두운 화자가 머물고 있는 곳의 상황인데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오락가락 빈 방으로 혼자 서서 바장이며 서성이 든다 하죠. 바장이라는 부질없이 오락가락 거닐다 서성이며 임계신데 바라보니 인의 상사 허서로다. 인의 그리움이 헛일이다. 왜? 이미 오지 않아서 헛일이로다는 겁니다. 본사입니다. 이별로 인한 외로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공방미인 독상사는 예로부터 있건만은 공방, 빈방을 지키는 미인, 이건 화자죠. 홀로 그리워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지만 그 나만 빈방에 홀로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나 혼자 그리는가, 임도 나를 그리는가, 이건 궁금하다 그죠? 나에 대한 임의 사랑을 내 혼자 그리는지, 나에 대한 나는 나 혼자 그리는 나는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그 임도 나를 그리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 임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겠다. 노류장화 꺾어들고 봄빛을 다니는가. 노류장화는 길가의 버드나무와 담 밑의 꽃인데 요거는 화류계 여인, 다른 여인을 뜻합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서 이거는 은유법이죠. 봄빛을 다니는가, 봄여행 갔는가, 다른 여자하고 봄에 봄놀이 하는가, 날 사랑한 끝에 남 사랑하시는가, 내 사랑 끝나고 내가 싫어서 이제 남을 사랑하시는가, 산계야목 길을 들여 놓을 줄을 모르는가. 산계야목은 산권과 들 오릅니다. 길들기 어려운 짐승이죠. 요거는 산계야목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여인을 길을 들여 놓을 줄 모르는가 되고, 또 나의 님을 다른 여인이 길을 들여서 같이 지내고 있는가. 자, 님이 다른 여인에게 길을 들여, 다른 여인이 내 님을 길을 들여, 이런 뜻입니다. 내가 임을 길을 들여 모을 줄 모르는가도 또 가능하겠죠. 자, 노류장과 모르는가, 이 부분은 임에 대한 의구심이 드러납니다. 한 번 더 나오네요. 다른 여인과 함께 봄여행 다니는가. 자, 가는 길이 자칫 나면 오는 길이 무디리라. 자, 가는 길에 자칫 나면 오는 길이 무딘다. 이건 오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그쪽으로 가면 일로 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한 번 주고 돌아가면 다시 오기 쉬울런가. 다시 오기 어렵죠. 쉽지 않다. 요거는 서리법이죠. 아마도 예정이 있거든 다시 보게 삼기소서. 예정이 있으면 다시 보게 만드소서. 임을 만나고 싶다. 죄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결사 임과 죄의 소망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가사, 예정 가사이고 규방 가사입니다. 성격은 예상적이죠. 슬프죠. 또 소망적, 기원적입니다. 주제는 독수공방의 외로움과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입니다. 특징입니다. 자연물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매와 물, 또 산과 물입니까? 그 뜻이 각각 다르게 해석되죠.
대꾸법, 대꾸법, 은유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심경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꾸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구절이 반복되니까요. 서민층의 의의와 양반층의 의의가 혼재되고 있습니다. 서로 좋아했겠죠. 독수 공방의 외로움을 여성적인 의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원하는 대상, 조물주를 설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둘이 다시 만나게 해도 이렇게 빌기도 하죠. 음운 형식의 정결의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정서, 좌절과 원망을 강조해서 드러냅니다. 이런 걸 서리법이라 합니다. 자, 서리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고요. 음성상징어, 암암쟁쟁, 첩첩청청을 사용하여 화자의 암울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별의 원인을 임이 아니라 조물주와 귀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만큼 임이 좋겠죠. 이별한 님과 다시 만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